11장의 적신호, 청신호 몇 가지 행동 요령 목록들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쉬워질까요? 그러면 데이트를 나갈 때 그 목록만 챙겨 나가서 짜잔 하고 더 이상의 관계 문제는 없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요. 하지만 인생은 일목요연한 목록들로 정리할 수 없고 관계의 적신호가 켜졌음을 알아차리려면 체크박스에 V 표시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미묘한 뉘앙스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적신호, 황신호, 청신호를 자세히 알아볼 것인데 적신호보다는 청신호에 주요 초점을 맞춰서 알아볼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언제나 적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어떤 걸 끌어당기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적신호만 더 끌어당길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데이트를 나갈 때마다 적신호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보다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는 어떤 모습이며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관계의 청신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당신과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진짜 적신호가 켜졌을 때 가짜 경보음이 울릴 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직관인지 두려움인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적신호에는 학대와 폭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적신호 목록에 있어야 하는 건가 싶은 것들이 의외로 황신호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나 바람 같은 것들이죠. 물론 당신과 당신의 핵심 가치 상황들에 따라서 여전히 주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혼은 엄청나게 금기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인들은 아주 짧은 교제란 뒤에 결혼했고 결혼 생활이 불행하더라도 같이 지냈지요. 이제 우리 사회는 완전히 그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빨리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관계가 안 풀리더라도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요구를 100% 충족시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관계를 끝내야 할 때인지 해결해야 될 때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문제니까요. 일반적으로 당신이 교제적이며 상대방 관계 속에서 상호의 관계, 사랑, 존중, 이런 끌림에서 되는 것이지. 너라고 적신호, 황신호, 청신호는 무엇인가?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신호 관계는 이어나갈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신호, 황신호, 노란색, 옐로우, 황색이냐 노란색이냐. 적신호의 특징은 이전 파트너가 가족에 대해서 말할 때 욕설을 사용한다. 상대방이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상대의 전 파트너들은 다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다. 낯선 사람들, 서비스적인 있는 사람들, 도로 분노 또는 공격성을 보인다. 중독성 물질에 중독되어 있거나 위험한 일이 연루되어 있다. 나를 통제하려거나 나와 아끼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을 한다. 나 자신을 표현하거나 상대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복당할까봐 두렵고 그런 행동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 나의 경계선을 넘어버린다. 또는 내가 너라고 했을 때 내 말을 무시하면서 이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질투가 많고 의심이 많으며 내 전자기기나 일기를 살펴보면서 나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상대와의 관계가 대체로 긴장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며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 상대가 다음에 어떤 말을 행동할지를 알 수가 없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내 몸을 평가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례하거나 물지각한 성적 행동을 상대와 나의 관계는 비밀이며 한 번도 상대의 친구나 가족을 만들어본 적이 없다. 싸울 때 폭발적으로 싸우며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 관계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나를 바보로 만들거나 너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 너는 너무 내면에 빠져있다라는 등의 얘기를 한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 파트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나와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 성적인 말을 하거나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린다.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상대방 때문에 불안하지만 상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계 초반의 좋았던 시기가 끝나자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의 관계가 적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상대는 그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면 작업에 관심을 가졌는다.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상대에서 불편하고 위험한 느낌이 그냥 느껴진다. 즉 신호. 황신호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경고 표지방과 같습니다. 이 관계를 신중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관계도 어느 정도의 황신호는 켜져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점주적인 파트너가 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내기는 힘듭니다. 황신호의 특징은 한 명 또는 둘 다 비밀이 있거나 거짓말하고 있음.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상대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내가 걱정된다고 염려를 하고 말함. 나의 감정이나 연약한 속내에 대해서 상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음. 상대가 비정이고 겁이 절직이든 합리적인 이유가 딱히 없음.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안 좋아하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말을 자주 함. 계속 실직하거나 허용당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함. 막판에 나를 바라마침. 개인적인 취미, 관심사, 열정 갖고 있는 분야가 없음. 바람 피운 전적이 있음. 자신의 SNS에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올리지 않음. 갈등이 생겼을 때 쉽게 실망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어려워함. 전 파트너들과 연락을 끊지 않고 지냄 등등. 이렇게 적신호, 황신호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청신호는 계속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정신은 나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진다. 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각자 친구나 가족을 만나고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신체적인 또 이력에 대해서 서로 존중한다. 각자 자신의 운명, 에너지, 감정, 행동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진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한쪽이 언제나 맞거나 틀렸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둘 다 자신의 말에 행동을 책임진다. 힘들거나 스트레스, 관계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혼란스럽지 않고 일관적이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띄워주고 깔아본 기억에 낮추지 않는다. 약점 잡힐까봐 걱정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갈등 속에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있을 때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면 않는다고 생각한다. 갈등 후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갈등 자리에 앉아 의견 차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서로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한다. 둘만의 관계에도 각자의 삶이 있다. 관계가 둘 모두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다. 상대는 멋진 사람이지만 여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파트너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보통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건강한 외적인 상황과 건강한 내면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도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자급들에게서 지금까지 적신호가 켜진 관계밖에 모르고 살았다면요. 어떤 일은 적신호가 켜진 관계에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적신호가 아닌 관계를 경험할 기반을 세우기까지 들은 자신이 청순호가 켜진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면 작업에 너무나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적신호가 켜진 관계가 의식적인 관계로 변할 수도 있을까요? 적신호가 켜진 관계를 겪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경험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 관계 패턴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를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 집단과 작업을 하면서 적신호라는 주제를 꺼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적신호에 켜진 관계가 의식적인 관계로 변할 수 있나요? 의식적으로? 질문이 그리 간단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상호간의 사랑과 의지만 있다면 거의 모든 관계 패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적신호가 켜진 그 관계를 안전하고 또 안정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고 싶을 때 현재 형태의 관계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쌓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신호에 켜진 관계가 소울메이트 혹은 쌍둥이 불꽃 관계일 수도 있나요? 당신과 여란스러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소울메이트이거나 또 쌍둥이 불꽃일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그 관계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진 않으며 둘이 함께 할 운명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에게 수많은 소울메이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소울메이트 주변에서 두려움과 직관을 구분하는 법. 직관은 과거에 의해서 기인한 두려움과 종종 헷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나쁜 관계를 맺은 적이 있거나 두려움으로 촉발하는 트리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관련된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증명할 증거를 매우 능숙하게 수집합니다. 무시당하는 것, 통제당하는 것, 상처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느낌, 이러한 가장 큰 두려움에 속하는 거죠. 직관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내 상처와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대개 시끄러운 어린말, 혼잣말이나 이야기 지어내기 또는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날까라는 예측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직관은 본능적인 감각이자 내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은 그렇게 저렇게 하려는 식의 두려움에 휩싸인 요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은근한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마음의 늪에 빠지다. 배행가자는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약혼했는데 그러자마자 우리 사이에 권력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모든 두려움도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배신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 안의 어린 소녀에 대한 너무나 많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파혼하려고 되었습니다. 재혼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이 결혼 역시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배인을 매몰차게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유례없이 심하게 다퉜고 어느 배인과 저는 이사를 위해서 짐을 꾸리겠는데 그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냉담한 느낌으로 제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우리 둘 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대신에 즉시 격렬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거기서 들어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의 소중한 친구이자 조던 그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저의 불만과 두려움을 성심성의껏 들어줬습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졸졸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던, 나는 배인이 나를 통제할까봐 두려워해. 배인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을 거야. 불도처럼 나를 깔아뭉개고 조던은 저를 판단하거나 저희 두려움에 맞장구 쳐주지 않은 채로 제가 무엇에 빠져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현재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 작업에 충실한 사람들과 맺은 우정의 힘입니다. 친구를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필요할 때 당신의 일에서 맞는 우정, 행동하거나 두려움을 잠재우거나 두려움이라고 말하든지 직관이라고 말하든 간에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지면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두려움에 공감을 준다는 말은 그 두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신성한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면서 어떤 상처가 활성화되더라도 그 상처를 해결할 기회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오려면 다음과 같이 과정을 두려움 인정하기, 위치 찾기, 두려움 시험하기, 두려움 풀어주기, 가짜 경험 알아내기,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기, 로맨티코 사랑을 확인해보고 데이트를 할 때 나의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사실을 확인이라 이런 것이다. 나 지금 좀 힘든데 혹시 마음이 여유가 된다면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억해야 할 것들은 적신호, 항신호, 청신호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해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적신호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기준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학대 같은 정신호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자신을 존중하세요. 모두는 실수를 하고 가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았거나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내면에서 가짜 경고음이 울릴 수 있으며 정신호가 켜진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선정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자 노력하면 자신의 직관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진실과 다시 통제되기 4장에서